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 사랑 류마티스에 질문 주신 어느 루푸스 여성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과 출산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루푸스 여성분들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루푸스 여성분들은 일반적인 건강한 여성분들에 비해서 임신 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잘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루푸스 여성의 임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푸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루푸스에 사용되는 약물 중 임신 시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조절하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억제제라든지 항말라리아제라든지 루푸스 여성분들이 드시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겠죠. 그리고 임신 전에 루푸스 증상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약물 복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루푸스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을 만약에 계획하고 있다. 내가 언제부터 임신 시도를 하고 싶다. 라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임신 시도하기 전에요. 내 루푸스 증상을 잘 조절하고 생활과 음식도 잘 조절하고 그리고 루푸스 활성도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내 루푸스 증상, 내 루푸스 검사 결과 모두 가급적 최대한 안정시켜서 루푸스에 사용되는 약물, 그 중에 태아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약물 줄이고 그리고 가급적 전체적인 약물 복용량도 줄이는 것이 좋겠죠. 임신을 하려고 할 때 임신 시에 감기약도 조심스럽게 복용을 하는 건데 루푸스 약물들 역시 가급적이면 적게 먹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 전에 나의 루푸스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원활한 임신과 건강한 태아가 생겨날 수 있겠죠. 이제 다만 루푸스가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요분들만 임신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루푸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혈관에요.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의 덩어리가 발생해서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대퇴부라든지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에서 막히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증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근데 1차성과 2차성이 있는데 루푸스가 있으면서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는 2차성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건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있으면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루푸스 여성분들 모두가 대부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데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있는 루푸스 여성분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임신 준비에 들어가셔야 되고 임신 초기에도 유산이 되지 않도록 담당 의료진과 각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을 제외한 모든 루푸스 여성분들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다 가능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임신 전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푸스 증상과 루푸스 활성도, 루푸스 검사 결과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루푸스와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는 조기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각별하게 관리에 들어가서 임신과 초반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루푸스와 임신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